몇 년 전만 해도 난 주식 투자에 막 발을 들인 초보 투자자였어. 처음엔 희망 가득한 기대로 나의 시작은 순조로웠어. 나의 첫 주식 투자는 공모주 청약이었어. 그런데 말야, 태어나서 처음 투자했던 공모주 청약에서 나는 상한가를 먹은 거야.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초보자가 우연히 상한가를 먹어보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어. 난 신이 났어.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선택 한번 잘해서 그 종목으로 돈을 벌다니 신기하기 짝이 없었어. 완전히 거저먹은 기분이었어. 주식 투자의 매력을 뒤늦게 깨달은 게 막 후회되는 거야. 이후 삼성전자 주식 투자부터 시작했어. 난 삼성전자를 처음에 10주 매수 버튼을 눌렀을 때 어찌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던지. 그때의 떨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삼성전자 우선주 10주 사놓고 매일매일 주가를 들여다봤어. 주가가 떨어질까봐 조급해서 말야. 그런데 내가 삼성전자 수량을 꾸준히 늘려나가면서 한동안 진짜 많이 올랐어. 난 오르는 주가를 보면서 늙어서 배당받아 먹으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팔지 않고 돈 있을 때마다 투자금을 늘려가면서 눈만 뜨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검색해봤어. 뭐 내가 연구해봤자이긴 하지만 말야. 내가 선택한 기업이 성장하여야 내 주식도 오르는 거니까 삼성전자를 무척 응원했어. 하물며 이재용 회장 재판일까지 찾아보는 엄청난 열정의 나였어. 그러던 어느 날 나의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삼성전자를 모두 처분했어. 미국 주식 투자로 넘어가기 위해서였어.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치솟았어. 이는 곧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했고 전 세계인들의 생활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 기준금리 상승은 곧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의 폭락을 가져왔어. 특히 내가 투자하던 미국 나스닥 시장은 초주금이었어.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잖아. 이 대출을 받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야 하는데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데 이놈의 고금리 때문에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투자를 늘릴 수가 없는 거였어. 난 당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기사나 경제방송 유튜브를 보기가 겁났어. 어떤 날은 미국 주식 주가가 9일 내내 하락한 날도 있었어. 아니 어떻게 9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주가가 하락하기만 하는 건지 그 공포심을 견디는 건 진짜 어려웠어. 매일 아침 눈만 뜨면 뉴스에서는 전날 밤 미국 나스닥 10% 급락, 뉴욕 증시 대폭락,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시장 상황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어. 진짜 이런 뉴스 보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난 너무 궁금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심약한 내 마음은 토할 것만 같은 하루하루였어. 심장이 멈을 것만 같은 그 느낌 말야.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았던 나는 처음엔 단순한 조정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9일 동안 매일 주가는 계속해서 아래로 곤두박질 쳤어. 잠깐 하락할 거라고 착각한 경험 없는 주린이의 희망사항일 뿐이었던 거야. 매일 아침 주식창을 열 때마다 손실이 늘어나는 계좌잔고를 보며 두려움과 갈등의 증권 어플을 열어볼 수가 없었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말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내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무서워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너무 궁금하잖아. 인간이니까 말야. 나는 한국 귀신이 제일 무서워. 귀신 영화 볼 때 갑자기 귀신이 확 나타나면 깜짝 놀라잖아? 그래서 나는 내 눈을 거의 5분에 1만 뜨고 귀신 영화를 보거든. 내가 어쩌다 열어보는 주식창을 귀신 영화 보듯이 거의 눈을 감다시피 주가를 확인하기도 했어. 내 심정이 어땠을지 알겠지? 아마도 요즘 미국 주식 시장에 갓 진입한 사람들도 나 같은 공포심에 힘들 거야. 당시에 난 마이너스 70%가 된 이 주식들을 이대로 두면 나머지 30%의 돈마저도 다 잃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막 내 주식들을 전부 패대기 쳐버리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었어. 하지만 나는 내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다짐했던 나의 다짐들을 정리해봤어. 내가 선택한 종목은 우량 기업들이니까 난 장기 투자할 거니까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이리 일비하지 않겠어. 세계 최고의 좋은 기업들에 투자했고
글로벌 기업들의 내재 가치를 믿자. 이러면서 정신승리하면서 말야. 너무 힘들 때면 내가 투자한 이 기업들의 제품들의 리뷰도 찾아보고 여전히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지, 내가 투자한 이 기업들의 서비스를 사람들은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지를 탐구해보기도 했어. 나의 결론은 그렇다 였어. 주변 환경에 의해 주가가 떨어졌을 뿐 회사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하지만 깨달음만으로는 나의 공포심과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웠어. 계속해서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내가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했어. 주식창을 보지 말자. 하루에도 몇 번씩 내 계좌 잔고를 확인하던 버릇을 자제해보기로 했어.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관찰하지 않기로 한 거지. 내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최소한 나의 심장이 두근거리지는 않을 거니까 말야. 대신 내가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봤어. CEO와 경영진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경쟁사 대비 얼마나 뛰어난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구글에서 해당 기업들을 검색해서 읽어보면서 손실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봤어. 단기적인 이슈들의 공포심을 유발해서 조회수 장사하려는 자극적인 뉴스들과 유튜브는 무조건 패스했어. 요즘 뉴스들도 어그로 장난 아니거든. 어그로 뉴스들에 의한 일시적인 가격 변동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 나의 정신을 마인드셋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방송만 골라보면서 내 의지를 다져나갔어.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그런 거 말야. 주가가 폭락할 때는 부정적인 유튜브나 뉴스들은 절대로 보지 않았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보다 더 연약한 이 주린이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랬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매주, 매달 조금씩 추가로 매수했지만 내 계좌의 잔고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 이미 큰 금액을 손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물타기 매수가 아무런 소용없었던 거였어. 나는 주식창을 최대한 열어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꾸준히 내 일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투자했어. 그리고 난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의 책을 읽으며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갔어. 아니, 높여나갔다기보다는 위로받았다는 말이 더 맞아. 예를 들자면 오마의 현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현대 투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워런 버핏의 주옥 같은 명언들이 담긴 책을 읽었어. 또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장기 투자에 대한 철학을 굳건히 다져나갔어. 말이 철학이지. 나 스스로에 대한 위안을 받았어. 그리고 난 수억 원의 손실에 대한 고통을 잠시나마 잊고 내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과 취미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 이젠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회사의 격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루한 주식시장의 하락장을 이겨냈어. 이 시기에 나는 우리 집의 재정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정리하며 이 하락장을 잘 버티고 나면 내 계좌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부푼 상상의 나래를 폈어. 이렇게 인내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갔고 어느 날부터 주식시장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어. 몇 년 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주가가 조금씩 회복됐고 나의 계좌 잔고는 150%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어. 놀랍게도 주가 폭락 당시 추가로 물타기 매수해서 수량을 늘려놓았던 게 내가 가장 잘한 일이었어. 내가 만약 주가가 폭락했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물타기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춰놓지 않았다면 나의 평균 단가에 도달하기까지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였어. 이후 2024년도에 나는 절세 차원에서 1년 동안에만 4억 4천만 원의 엄청난 수익을 실현했어. 나는 이 긴긴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견디면서 세무사님들의 유튜브를 구독해서 들으면서 세금 관련 지식도 무척 많이 쌓아놓았어.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말야. 주식시장은 언제나 수만 가지의 이벤트를 생산해내고 이에 따라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오거든. 하지만 우량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수익으로 보답하더라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어. 다만 인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야. 문제는 사람들이 인내를 할 수 없도록 주변에서 가만히 두지를 않아. 가까이에는 내 가족들이 그렇고 직장 동료, 자칭 고수라는 사람들이 자꾸만 손절하라고 꼬셔대는 게 또 주식시장이야.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본질에 대한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형편되는 만큼만 꾸준히 물타기 매수하면서 시장을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이러한 경험 이후로 나는 큰 하락장이 와도 놀라지 않게 됐어. 오히려 주가 폭락이 올 때마다 예전 나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분히 대응하고 있어. 시장의 하락은 무척이나 무서운 일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기회야. 나는 내일 더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야. 이것만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회지만 아무나 돈 벌기 어려운 주식 시장에서 주린이인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미 배워버렸거든. 쫄지 말자, 우리. 오늘은 초보 투자자들의 두려움을 달래주려는 마음에서 나의 경험담을 두서없이 말해봤어.